오늘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날 당대표로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안보마저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북한은 핵 완성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돕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4분 오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도 많이 실망시켜 드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경험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 황교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실패라는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평생 부정선거 사범과 간첩 잡는 일을 해왔던 저를 북한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충북 간첩단에게 북한의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라, 이런 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박지원 국정원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으로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험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당을 보고 모래알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과 나라와 당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시멘트처럼 굳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의 이익, 계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래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권의 성공보다 눈앞에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다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집안싸움 하지 말고 거와 싸워야 합니다. 안으로는 단합, 밖으로는
불의와의 투쟁입니다. 선거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거는 반드시 우리 당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전히 혁신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공천에 있어서도 윤리 기준을 강화하여 도덕성과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하는 등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무의회, 무세비, 의회가 안 열렸으면 세비도 받지 않아야 하겠지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역시 엄격히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좌파에 비해서 이슈 파이팅이 너무 약합니다. 필요한 때 번개처럼 재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 대응팀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당원 정례화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당은 확 변해야 합니다.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프레임 전쟁을 일삼는 종북 좌파의 전략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을 강하게 이끌어 갈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싸워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2019년 10월 국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2019년 10월 국민항쟁을 이끌어서 결국 조국을 내쫓았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지소미아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매진해 왔습니다.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원칙이 지켜져야 국민들,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4.15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당 안에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새 정부가 튼튼히 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본격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하건 특조위를 하건 3개월, 길게는 5개월이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께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에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셨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표 차로 당선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새 정부 정책들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총선의 승리도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 여러분과 함께 주기적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책임당원들과의 정기적 소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중요하듯이 건강한 당을 만들기 위해 당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일명 100만 책임당원 토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당원과 자유롭게 혁신 정책이 공유되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모두 확 고치겠습니다. 그동안 당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동지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동지들이 어려울 때 늘 곁에 있는 따뜻한 교환이 형이 되겠습니다. 저 황교안은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여 잃어버린 희망을 국민께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 불편 부당한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나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으나 저 황교안은 당과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가 강같이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젊은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 보수 정권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빠르고 강한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과감한 결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면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당, 여러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옆에 백브리핑장에서 질의응답 하실 예정이니까요. 이 자리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백브리핑장에서 기자들과 또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황교안 대표님 당대표 출마 선언에 관한 선언문과 또 변호를 발표하셨습니다.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께서 한기환 대표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출마 선언에 관한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된 지 한 몇 달 지났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신지 먼저. 한국경제노동국장. 이제 뭐 막 시작이죠.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는데 아마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는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왔습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유우파 대통령의 성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의 모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천 관리지가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제가 사실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날 때 그 당시 원내대표가 있었죠. 원내대표와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에게 뒤를 잘 이렇게 맡아달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큰 아픔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당원들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그런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가 잘못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고쳐서 다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쓰러진 곳에서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인을 압니다. 원인을 알고 고칠 방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스카이데이 장혜원 기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유준석 전 대표도 있고 국민의힘 현직 당 내부에 부정선거가 좀 많이 올려 이슈고 18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게 부정하는 비판이 많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런 부정선거 비판 내용은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는 많이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선거는 많이 치르지만 부정선거에 경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평생을 공안부에서 간첩 잡고 부정선거 사범 잡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재검표 과정을 참관을 했습니다. 왜 참관했는가?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당선된 사람 당선됐으니까. 당선 안 된 분은 이거를 다투려고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돈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또 당에서도 압박도 있고 당대표가 부정선거 없다라고 재검표도 하기 전에 왜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원 또 그렇게 했어요. 재검표도 하지 않았는데 바꿔 말하면 선관위가
법원이 검증도 안 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누가 내 스마트폰 좀 줘보세요. 스마트폰을 줘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지난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TV 토론 과정에서 여러 장을 쭉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가 있어요. 이 위에 투표용지 두 개인데 위에 투표용지는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 송도 을에서 있었던 투표용지입니다. 그 현장에서 재검표할 때 나온 투표용지예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빨간 도장이 있습니다.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그건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진짜 투표지예요. 지금 여기 찍혀있는 도장이 이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보이십니까? 투표관리관이 이런 도장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엉터리인 투표용지가 재검표 때 그 송도 이 투표소가 1,900명이 투표한 곳인데 1000여 장이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법원도 뭐 너무 민망했는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한 1000여 장 되는데 그 중에 한 270몇 장 정도를 무효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유효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 송도을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검증 절차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투표지를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물론 없다. 이거 줘야지만 투표관리 줘야지만 투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표관리관이 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이런 투표용지가 재검표할 때 나온 것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1000여 장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요 밑에 투표용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요 위는 연수구 을 선거구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요 밑에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지 한 장인데 한 장이 재검표할 때 나왔는데 위는 지역 선거 의원 후보 그 이름이 나와 있고 밑에는 비례대표 나와 있어요. 이런 투표지를 누가 받아서 여기다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왔다고.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으면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 나올 거 아니냐? 왜 조사를 못하나? 지금 뭐 선거법은 선거사법은 수사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선거법의 경우에 그렇고 다른 이런 건 다 사실은 문서조가 됩니다. 이거는 시효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우리 국민들이 내가 투표한 게 누구에게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 재검표 검증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막 100여 개 넘게 이렇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면 양심 있는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저는 사회로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정말 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네. 8.15 총선 대체의 원인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과 방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이제 통합이 되면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통합은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래서 통합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잘 해야 된다. 좋은 사람 많이 모아서 그중에 좋은 사람을 공천해서 그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당 안의 분란으로 이어지고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또 공정한 그 공천이 잘 안 이루어졌고 그 두 가지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 졌다. 또 한쪽에서는 그 4.15 총선 때도 이미 부정선거가 저지러졌다. 이것이 역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뭐 종합적인 수사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만 마쳐도 될까요?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자로 연락.